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물질 섞인 수돗물이 또 말썽입니다. 최근 광주 남구 일부 지역에선 갈색 수돗물이 나와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직 원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샤워기에 끼워 넣은 필터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필터를 꺼내 털어보니 갈색 빛을 띠는 수돗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새 필터로 갈아 끼운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광주 남구 효촌지구 일대 아파트 수돗물에서 이런 현상이 시작된 건 지난 9월 중순부터 수돗물 필터를 사용하는 집 대부분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필터가 갑자기 변해서 필터를 갈았고 그다음에 한 이틀 있다가 다시 동일하게 색깔이 이렇게 변했는데 필터 색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직접 실험해 보았습니다. 새 필터로 갈아 끼운 지 3분이 지나자 하얗던 필터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최근 광주 일대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일이 잦았던 데다 발암 가능 물질까지 검출됐다고 하는 마당에 이상한 색깔의 수돗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집 애들이 3명 키우고 있는데 뭐 막내 같은 경우는 좀 아토피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필터를 사용했던 건데 광주 상수도본부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한 결과 먹는 물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데 필터가 변색되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질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좀 적합 판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답답해서 지금 그 필터를 수거를 해가지고 연구소에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마시기에 찜찜한 수돗물을 계속 써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전 지역의 기온이 올겨울 들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갈지 또 올겨울은 얼마나 추울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망해드립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며 처음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추워서 얼음도 얼고 아주 굉장히 추워요.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 추워. 시장의 상인들은 한기를 이겨보려 난로를 가까이 하고 따뜻한 물도 마셔보지만 추위는 좀처럼 가시질 않습니다. 막바지 김장철을 맞아 가득 쌓아둔 배추도 추위에 얼어버렸습니다. 배추 이제 밖에 있는 놈은 얼었지. 요 안에 들은 놈은 괜찮고. 광주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전남 모든 지역에서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곡성은 영하 8도, 담양은 영하 7도, 화순은 영하 6.2도 등으로 한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매서운 찬바람이 가세하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더 낮았습니다. 네, 다행히 이번 추위는 그리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여전히 춥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한겨울 추위는 사라지겠고 날이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대설인 토요일도 광주의 최저기온은 영하 3도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기온이 점차 올라서 일요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다음 주 초면 다시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기상청이 발표한 이번 겨울 기상 전망에 따르면 12월부터 2월 사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으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륙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 변화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가깝게는 1월 첫째 주에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오늘처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도로도 얼어붙기 쉽습니다. 특히 살얼음처럼 도로에 끼는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더 위험한데 오늘 아침에도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합차가 왕복 2차선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 있습니다. 승합차 앞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76살 김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도로 위가 얇게 얼어붙는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사고가 난 겁니다. 나는 모르고 수가 왔거든. 미끄러지더라고. 그래갖고 중심을 못 잡아서 제가. 새벽 시간 하수도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물로 도로는 이렇게 빙판길이 됐습니다.
차량들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을 하지만 미끄러지면서 휘청거리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사람이 있어요. 물뛸까 천천히 했는데 돌아버리잖아요. 블랙아이스는 눈길보다 6배가량 더 미끄러워 겨울철 대형 사고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주의하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그 결빙 구간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됨으로써 차가 이렇게 노면상에서 미끄러지는. 지난달 원주에서 차량 20여 대가 추돌한 사고도 블랙아이스 때문입니다.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 운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노태우시의 장남 노재현 씨가 지난 여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서 어제는 5월 어머니들을 만나서 사죄했습니다. 5월 어머니 집에 따르면 노 씨는 어제 오후 5월 어머니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가 비극에 대해 직접 유감을 표현해야 하는데 병중이라 여의치 않다며 당시 광주 시민과 유가족들이 겪었을 아픔에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방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노 씨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고백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해야 사죄의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죠. 앞으로 더 추운 날이 이어질 테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은 걱정이 큽니다. 이럴 때 나눔의 온정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올해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거노인이자 기초수급자인 옥귀성 할아버지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방을 덮이는 데 필요한 보일러의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지원되던 석유도 올해는 어찌된 일인지 아직 도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거보다는 좀 도와주는 것이 좀 부족하지요. 그런 대로 또 거시기를 해야지, 생활을 해야지. 할아버지의 걱정대로 광주 지역의 성금 모금 열기는 예년만 못합니다. 지난해 광주의 성금 모금액은 목표 금액보다 8억 원 적은 85% 수준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액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8억 원이면 16,000가구에 20kg 쌀을 한 포대씩 줄 수 있고 270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는 이를 하지 못한 겁니다. 올해는 최악이었던 지난해보다는 다행히 나은 수준이지만 목표 금액이 올해보다 적었던 재작년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빈곤 문제, 빈곤 질병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소외가 된 분들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배분 사업의 목적 기금 형태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필요한 모금을 하는 방식으로. 추운 겨울, 작지만 위대한 온정의 손길이 우리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거 있습니까?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올가을 연이은 태풍으로 배추를 비롯한 농작물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장철 대목인 요즘 배추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물량까지 달려서 절임 배추 업체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밭에서 수확한 싱싱한 배추들이 이른 아침부터 공장으로 몰려듭니다. 안쪽에는 전날부터 절인 배추를 깨끗하게 세척한 뒤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절임 배추의 판매 가격은 20kg 한 상자에 49,000원.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잇따라 불어닥친 세 차례 태풍 탓에 배추 수확량이 줄면서 배추값이 2배 정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김장철을 맞아 절임 배추가 하루 1,000상자씩 팔려나가고 있지만 계약 재배로 확보한 배추 물량은 당초 예상치의 40% 수준에 그친 상황입니다. 진도에서 이번 주부터는 좀 출하를 좀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물량을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또 가족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규모 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3년째 절임 배추를 생산하고 있는 한 영농조합. 김장철 주문량을 맞추느라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절임 배추는 하루 50에서 많게는 200상자 수준. 하지만 조합원들의 배추 수확량이 적게는 30%, 많게는 90%까지 감소해 물량 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결국 주문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예서 지역에가 배추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작년 갔을 때는 12월 31일까지 했었는데 금년에는 12월 17일로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을까지 이어진 세 차례의 태풍이 배추 농가는 물론 가공업체와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광주 북구 대촌동의 한 의료자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한 개동을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공장 직원 40여 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환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불거진 유급 보좌관 제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광주시의회에서 유급 보좌관 제도 운영과 관련한 명세서를 이미 제출받아 의원들이 매달 80만 원씩을 각출해 운영하는 보좌관 제도의 위법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또 광주시의회 나현 의원이 공통 운영 경비 80만 원을 자신의 보좌관에게 대납하도록 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전남 지역 지방의원들이 이해충돌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욕설 난투극과 황제 예방접종 의혹 등 일탈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도민과 당원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의원들에 대해 예외 없는 엄중 처벌 원칙을 적용하고 후보 검증과 공천 과정에서 부정 비리 연루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오는 16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된 민간 어린이집 예산 증액 관련 도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이 지난 2달 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관내 35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44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내용은 대부분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MBC의 고품격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인 문화콘서트 난장이 나주 원도심에 전용 공연장을 갖추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